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실습이야. 실습이 제일 재밌죠. 실습하면 시간도 잘 가. 저도 시간이 잘 가요. 요전 슬라이드에선 여기까지 했고, 여기부터 할 거죠? 디펜더시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소켓 IO를 쓰기로 했으니까 소켓 IO를 백엔드에 설치해야 돼요. 서버에. 그 다음에 비동기 모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얘는 음, 일단 설치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IO 인클루드 인클루드가 여기 오타네요. 인클루드인데 요거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영역 보이죠? 이쪽 영역. 자, 보이세요? 마우스? 요게 지난 그 배포 서버 할 때 작성한 코드예요.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왔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소스 코드를 VENV는 안 올려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난 실습 서버 구축할 때 한 그 코드가 있다면 가상환경이 있다면 가상환경 폴더를 그냥 복사해다 붙여넣기 하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대로 저는 가져왔고요.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얘가 좀 하나 옆으로 좀 빼볼게요. 빼고 컨트롤 백틱 해서 요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가상환경을 비활성화하면 deactivate 하면은 얘가 없어지죠. 없어진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VENV의 bin의 activate 그러면 요 가상환경으로 들어왔고 요거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pip install flask socket IO pip install 글자가 작나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화면이 너무 없어져 가지고 불편하긴 한데 install flask socket IO 이렇게 하면 쭉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있죠. 비동기 모듈 처리하는 거 pip install flask 배거를 하고 async 이렇게 치면은 또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요. 순식간에 설치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런서버 manage.py 뭐 런서버 이런 걸 작성하는 모듈인데 일단 설치는 해놓을게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얘는 pip install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플라스크 스크립트 대문자로 스크립트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에 필요한 거는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소켓 IO를 인클루드 할 건데요. 얘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런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소켓 IO를 서버에서 필요한 건 지금 PIP로 인스톨한 거가 다예요. 다 설치 끝난 거고 프론트 쪽에서도 써야 되죠. 소켓 IO를. 그러면 그거를 쓰려면 어 npm이라는 그 패키지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이렇게 설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CDN을 써도 됩니다.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그러면 저희는 CDN을 쓸 거야. 왜? 간단하니까. 여기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죠. 복사가 돼서 얘 인클루드 하라고 했으니까 인클루드를 어디에다 할 거냐면 서버에 가시면 우리 베이스 템플릿을 만들었죠. 베이스 템플릿에 가서 여기다 어딘가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여긴 사용자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아무데나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올 전체 선택 Alt Shift F 정렬한 다음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소켓 IO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가서 필요하면 지가 가져오는 거예요. 네.
요거를 그래서 요거로 npm으로 설치 안 하고 요걸로 그냥 설치 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낫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다 했어요. 디펜던시 설치는 우리 개발에 필요한 건 다 했고,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코딩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run.sh 점 찍고 run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원래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넣고 싶은 거죠. 프로그레스 바를 여기 어딘가에 넣으려고 그래요. 서버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서 쭉 올라가게, 서버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비동기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거죠, 얘. 근데 겁나 좋아. 겁나 좋은 게 뭐냐면 프로그레스 바를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서 그냥 제공을 해요. 그것도 공짜로. 겁나 좋죠. 와.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카피 클릭해서 그냥 카피 뜨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은 여기 뭐냐면 글자 나오는 거, 이건 글자가 안 나오죠. 글자 나오게 하는 거, 안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폭, 높이를 어떻게 조절할게, 뭐 1픽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개면서 동시에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줄이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카피에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거를 붙여놓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카피를 떠보면. 그러면 디브가 한쪽이 이렇게 있고 요 안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옵션을 선택을 해요. 여기 높이를 설정하려면 뭐 30픽셀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요거를 넣어주면 되고, 요게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지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디브 태그에서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쓰고, 프로그레스 바 스트라이프드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 애트리뷰트 값을 줄 수 있는데, 롤은 프로그레스 바 그냥 롤인 거고,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좀 알아듣게 하려고 써놓은 거고, 스타일은 윕스는 뭐냐면 얘예요. 요폭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현재 밸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얘를 선택해서 jQuery에서 선택해서 쓰려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 메인 페이지에 넣어야 되죠. 메인 페이지에 한번 넣어볼게요. 베이스는 끝났어, 벌써. 끝났고, 자,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서버 처리를 지원하는 영역이 있는데 요 앞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프로그레스 바 시연 영역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 있죠. 요거 카피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요거 카피 있죠. 카피 한번 떠볼게요. 카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다요. 저쪽이 좀 기니까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좀 보기 좋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서 윕스를 줄 수가 있다. 제가 아이디 값을 하나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잡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하나 주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냥 놔둘까? 여기 글자? 글자 필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75라고 돼 있으니까 75%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프로그레스 바고 프로그레스 바인데 줄무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테이너로 한번 감싸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 그 다음에 emit div 태그로 한번 감싸 볼게요. 감싸서 클래스 얘는 컨테이너에 넣어 놓을게요. 컨테이너가 이제 반응형으로 이게 좀 잘 작동을 하니까 id 값도 하나 주겠습니다. p 바 프로그레스 바 영역 에어리어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얘도 나중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 주고 아이디는 줬죠. 그 다음에 히든을 쓸 건데 히든은 지금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 했던 거 있죠. 요거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여기니까 새로 고침. 이렇게 나오죠. 겁나 편하죠. 그럼 윕스를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 스타일에서 윕스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보면 여기에 스타일 돼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복사해 와도 돼요. 여기서 쭉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하이트 있죠. 여기 스타일 프로그레스 있는데 스타일 요거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죠. 1픽셀이면 어느 정도가 나오나? 너무 얇다 그치? 한 40픽셀 정도 해볼까? 30픽셀은 어때?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보는 거죠. 75%인데 제가 뭐 35%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면 바꿔보면 돼. 파이브 하면 요거 글자만 바뀌네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글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일 위스 75%인 거 보니까 얘를 35로 바꿔볼까요? 35. 그러니까 폭이 35로 바뀌겠죠. 새로 고침 누르면.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요 값하고 요 값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시멘틱이죠. 어떤 다른 검색 엔진들이 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좀 데이터를 잡아서 쓰기 쉽게 35면 35, 35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요 p바라는 아이디로 요거를 잡을 거예요. 요거를 잡아서 요 값들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나타나게 하고 100%가 닿으면 얘 사라질 거예요. 전송 처리 완료해서 그때는 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캐치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캐치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쌈박하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여기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어태치 파일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스태틱에다 넣어놨습니다. 스태틱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넣어놓는 폴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인데 내가 프론트 교수님은 아닌데 스태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는 서버에서 서버 경로만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옵니다. 그냥 뭐 통과할 게 없어요. 아니면 뭐 동영상은 그냥 동영상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어느 폴더 밑에 어느 폴더 밑에 이렇게 딱 HTML에 써주기만 하면 서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브라우저가 알아서 불러와요. 근데 다른 것도 있죠. 표나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뭘 가져와서 뭘 HTML에 막 써줘야 되는 거. 그런 건 동적으로 막 바뀌죠. 그런 건 스태틱하다고 안 해요. 다이나믹하다고 그럽니다. 스태틱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서, 이미지,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바뀌어요. 그냥 파일 경로만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끌어와요. 브라우저가. 그 중에 스태틱한 것 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스태틱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점점 재밌어지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카피해 오시면 돼요. 쭉 만들었고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프로그레스 바를 업데이트한 함수 요 영역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디다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골뱅이 펑션을 하나 만든 펑션에 이름은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입력을 퍼센트로 줄 겁니다. 퍼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줄 겁니다. 숫자를 주면은 요 프로그레스 바에 있는데 여기 요 값들을 변경시켜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let p 바 이거를 잡아야 되죠. 얘를 잡아야 돼. 이 값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id를 p 바라고 줬죠. 그럼 id로 잡으려면 샵을 쓴다 그랬어요. 달러하고 또가로로 묶은 다음에 문자열로 앞에 달러 써주고 p 바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잡으면 날아가니까 뭐 변수에 넣어줘야 되죠. let은 값이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const는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거고. 그냥 p바니까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계속 쓸게요. 그러면 p바에 점 찍고 css 값을 바꿀 거죠. 퍼센트 값을 바꿀 거예요. 우리는 어디냐? 요 밑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지는데 요 값을 바꾸고 싶어요. 요거를 잡는 게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CSS거든요. CSS에 뭐를 잡을 거냐? 윕스라고 하죠. 위드스라고 안 읽고 윕스라고 읽죠. 윕스의 값을 뭐로 바꿀 거냐면 요 퍼센트가 오면은 요 해당되는 퍼센트로 바꿔줄 겁니다. 얘가 문자열로 줘야 되죠. 문자열이니까 백틱 두 개로 해가지고 달러 변수명은 퍼센트 그리고 여기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를 써줘야 되니까 퍼센트 거의 비슷하죠. 파이썬의 f스트링 문법하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하나의 명령문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면 요 끝에다 요거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줘도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찍는 게 표준으로 돼 있으니까 찍는 게 낫겠죠. 어트리뷰트 속성값도 바꿔줄 겁니다. 어떤 값이냐면 요거 바꿔줘야 되겠죠. now 그 다음에 또 뭐도 바꿔줘야 되죠. 요거 텍스트 값도 바꿔줘야 되겠죠. 텍스트 값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아 value now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얘죠. 얘 그대로 카피해서 쓴 거예요. 얘는 퍼센트 컨트롤 C 컨트롤 V 바꿔주고 그 다음에 p바에 또 애트리뷰트 하나 애트리뷰트가 아니라 요번에는 요 값을 텍스트 값을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값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그거 바꾸는 걸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텍스트에 뭐로 바꿔줄 거냐면 35%니까 얘랑 똑같죠.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자, 얘 잘 작동될까요? 일단은 새로 고침해보면 뭐 아무 변화도 없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펑션에서 요거는 뭐죠? 이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뭐 무슨 레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면 HTML이 다 준비가 되면 이거 되게 길거든요. 이거 길게 쓰는 거 우리 싫어하니까 jQuery에서는 이렇게 쓰고 펑션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해주면은 다큐멘트가 다 준비되면 뭘 해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데가 여기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다큐멘트가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코드니까 그대로도 살려둘 거예요. 살려두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바 얘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음, 30, 80으로 바꿔볼까요? 80이라는 걸 줘봐. 작동하나. 그러면 얘가 8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 잘 바뀌네요. 또 딴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작동되나? 67. 67. 이런 게 재밌죠. 눈에 보이니까. 딥러닝 하다가 머리 아프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작동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코드까지 한번 해본 거죠. 자, 요거는 베이스 HTML에 포함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실제로 그 강의 자료 올릴 때는 요거는 제가 별도의 모듈로 분리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분리하면은 AJAX 호출할 때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강의할 때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예전에 해놓은 데다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파일에, 예전 파일에 그냥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자바스크립트에 소켓 IO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소켓 IO는 다 가져왔어요. 어디서? 여기서. main.html이 어딨죠? 아, base.html. 여기에서 임포트를 한 거니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져온 거죠. 여기에다가 소켓 IO 구현하는 거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써주는 게 좋겠죠. 소켓 IO 영역 처리 영역 이렇게 써주면 좀 구분이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여기는 똑같죠. 지금 똑같은 거고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 돼요. 그래서 소켓 객체 생성하는 건 겁나 쉽습니다. IO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면 IO 그러면 소켓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럼 어디 변수에 담아야 되겠죠? 객체는 바뀌면 안 되니까 const라는 키워드로 자료형을 쓰고 이름은 소켓 이렇게 해서 담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담아둔 다음에 이거를 제 서버 있죠 여기 요거 그러니까 메인 뷰가 작동하고 있는데 뷰스에서 메인 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여기랑 연결을 시켜야 되죠. 연결시키는 거는 더 간단해. 소켓이라는 객체가 메서드 중에 커넥트라는 메서드가 있어. 커넥트. CONNECT. 커넥트. 그런 다음에 내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내 주소가 요거죠. 컨트롤 C에서 문자열로 주면 돼요. 컨트롤 V. 그럼 여기로 갑니다. 영상 끝이야 이게. 너무 편하죠. 그래서 소켓 만약에 온 연결이 됐으면 뭘 할 거냐면 온인데 커넥트가 됐다. 그래서 온 한 다음에 커넥트, 뭐 디스커넥트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커넥트만 할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진짜로. 이때 뭘 할 거냐면 연결이 되면 할 일을 펑션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펑션 오 중괄호 하고 엔터 쳐서 여기다 할 일 써주는 거죠. 저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로그에 뭐 석세스 이렇게 쳐볼까요? 그러면 보면 되죠. 여기에 얘는 다 썼으니까 들어가고 여기에 검사 로그 검사 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콘솔 클릭하시면 이게 처음에 열면은 이것도 당황하는 애들도 있대. 참. 요 클릭하면 여기 단추를 클릭하면 뭐 옆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밑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옆에 오른쪽에 놓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화면이 부족해서 밑에다 좀 썼어요. 그래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오, not found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네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되겠어요? 서버 쪽에서 작업을 안 해놔서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 지금 요거 브라우저는 뭐예요? 소켓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버에는 여기 메인 뷰, 메인 컨트롤러에서는 소켓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처리를 못 하니까 이게 접속이 안 되고 어디 갔어? 뭐 로고를 찍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서버에 가서 이 소켓 통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코딩을 몇 개를 해줄 겁니다. 재밌겠죠? 한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서버 쪽 코딩하는 거는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서버 코딩이 더 재밌어. 따라오세요. 주저앉지 마. 따라와. 아시겠죠?